여러분들 덕분에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탈시설 장애인들 추적해보니 죽거나 의사소통 불가. 조선일보가 이렇게 단독 보도로 오늘 아침에 보도를 냈습니다. 이거를 확인을 한 거는 어디서 이제 확인을 했냐면 서울시가 55명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향유의 집에서 퇴소한 55명을 전수조사했고요. 퇴소 3년이 안 돼서 6명이 사망을 했고, 의사표시 가능한 사람은 55명 퇴소한 사람 중에서 9명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이 조사 결과하고 기타 등등이 공식화되는 건 내일 토론회가 있어요. 내일 토론회가 있고, 저도 이제 처음으로 대전략연구소 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처음으로 참석하는 토론회인데요. 여기서 이제 서울시에서 조사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적 기관들 공적 기관들이 조사를 했고, 제가 얘기했었던 거는 사실이었던 거로 대한민국 국가기관들 지자체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드릴게요. 이건 제가 직접 활동을 했었던 거고, 박태성 국장님, 이병훈 신부님, 그리고 이제 이기주 신부님, 그리고 유경툰 주교님, 참 많은 분들, 갑자기 또 울컥하냐. 한 2년 정도, 진짜, 이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2년이나 걸려야 되는 일인가 싶은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한 번 더 종합 브리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55명을 서울시에서 탈시설을 했습니다. 박원순 때고요. 6명이 3년 안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사진도 보여드리고, 욕창 생겨서 이제 욕창 생긴 다음에 제이라 캄다운, 폐혈증으로 돌아가시고 막 이런 분들도 있었다는 거 쭉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는 중증 장애인 55명을 시설에 가다 놓는 거는 인권 침해이니 시설 밖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게 해줘야 된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시설에 있던 장애인들을 개인주택으로 옮기고, 거기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이거 생각보다 분노가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좌파들에 대해서 이 위선적인 것들, 제가 전기버스니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여러가지 그 도시재생 사업이니 우파 바닥에다가 많은 분들한테 참 좌파 이 파렴치한 것들이다라고 막 폭로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봉은 이겁니다. 이거같이 위선적이고 잔인하고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싶은 게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뭐였냐면, 얘기를 해도 다들 그런 거예요. 에이, 유재이 나쁜 새끼야. 아무리 좌파가 나쁜 놈들이라도 설마 그런 일을 하겠니? 설마 중증 장애인을 개인주택으로 이동을 시켜서, 시설에서 관리 받지도 않고 개인주택으로 이동시켜서 활동보조사들, 활동보조사라고 해봐요 거의 여러분 학생들이고 막 그래요. 옆에서 이렇게 있는데 문자나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오늘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의심하고 있는 것 중엔 여러분, 성추행 같은 것도 있어요. 성추행 같은 거, 동성 성추행도 있고요. 그런 범죄를 했던 사람이 활동보조사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들은 모두 못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의심한 공무원이 CCTV를 달았는데, 그 공무원이 개인 시설에, 공공시설도 아니고 개인 주택에 CCTV 달았다고 그 공무원이 처벌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전장현들이 탈시설하고 24시간 돌봄을 국가에서 이렇게 가족 또는 이제 활동 보조사 이런 거로 지원해서 24시간 해야 된다 이런 걸 했는데, 그래서 박원순 때 문재인 때 이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시 조사를 했고, 이 서울시 조사 결과를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마 하고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자체 서울시에서 오세훈의 서울시에서 먼저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마 하고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발달 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탈시설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시 조사 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이자 조사 결과 발표죠. 내일 국회에서 있습니다. 2년 걸리네. 2년이 더 걸렸죠. 2년이 더 걸렸습니다. 제 기준 2년이 더 걸린 거고, 박대성 국장 이런 일이 상유이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최초로 고발한 박대성 국장 기준으로는 거의 10년 동안 투쟁을 한 거죠. 박원순하고 그 소송을 하려고 박대성 국장이 준비하고 있는데 박원순이 그렇게 가버리고, 그래서 박대성 국장은 계속 그거였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거라는 실체냐, 그 추적을 하다가 거기다 대고 주사파요 라고 했을 때 박대성 국장님은 주사파 또 뭔 소리야 그랬는데, 자기를 잘랐던 사무국장이 국가보안법으로 입건이 되는 걸 보고 헉 박대성 국장을 잘랐던 그쪽의 사무국장이 정봉주 미투 때 정봉주를 저격했었던 정봉주 팬클럽 회장하고 동일입니다. 동일이에요. 정봉주 팬클럽 회장이라고 하면서 정봉주의 수행을 하면서 정봉주 전 의원이 그렇게 성추행을 했다라고 오는 거를 이렇게 프레시안하고 인터뷰했었던 그 팬클럽 회장 민국파가 박대성 국장을 잘랐던 전장현 그쪽 계열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된 사람 다 동일인입니다. 스펙타클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래서 2021년 4월에 폐쇄된 경기 김포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향유의 집을 나온 장애인 55명을 서울시가 추적을 했고요. 탈시설에 따라서 100명이 넘는 장애인을 내보냈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55명 전수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김포시에 있었던 시설이지만 주거하는 곳, 그리고 지원하는 게 서울시 55명. 나머지 45분은 다른 지자체로 갔는데, 다른 지자체들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들에선 이거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조사해 보니 전원 중증 장애인이었고 지적 장애인이었고 자폐성 장애였다. 6명은 사망했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가족이 없는 무연고 상태, 이런 분들만 골라서 퇴소를 시킨 거예요. 지체장애인, 무연고 장애인, 어디서 하소연 할 수도 없는 분들을 탈시설 시키고 나라 세금 빼먹은 겁니다. 한 사람당 활동보조사 인건비로 장애인 한 명당 이렇게 24시간 활동보조를 하려면 한 명당 1년에 2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서 전장현 앤드 저 사람들이 하는 그 자립센터, 지원센터, 그리고 활동 생활지원센터 이런 데는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법니다. 25%. 플러스 알파로 더 버는 게 있어요. 5천 플러스 알파인데, 장애인 한 명당 나라는 세금 2억 쓰고 전장현 세력은 5천만 원씩 버는 사업입니다, 이게. 자, 사망자를 제외한 49명, 다른 시설로 갔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나머지 38명은 여전히 자립하고 있다. 근데 자립하고 있는 38명 중에서 의사소통 가능한 사람은 9명밖에 없다.
네, 아니요 정도밖에 말을 못하고 일반적인 의사소통, 그러니까 20명은 9명은 그 정도 소통 가능하고 20명은 아예 소통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태소 동의서가 장애인 자필 서명이 되어 있거나 도장을 찍었다. 주민센터에서 인감을 등록하고 인감을 발급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닌데 이 사람들 인감 등록하고 발급하는 것까지 다 했다. 누가 한 거냐? 그리고 이 사람들 사망한 6명의 태소 서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24시간 돌봄 서비스, 이 아수라장, 이 돈을 둘러싼 아수라장, 이게 여러분 장애인들 수, 이 탈시설하는 이 대상자 수를 보면 4조짜리, 연간 4조짜리 사업이고요. 연간 4조짜리 국가 예산이 4조가 들어가고, 그리고 1조가 이 세력한테 수수료로 가는 사업입니다. 탈시설 정책 및 발달장애인, 전장현이 지하철을 스탑시키고 이동권을 했을 때 그 이면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죽어라 저는 얘기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이걸 보고받고 정말 경악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 전장현 소속의 출신의 사람을 보좌관으로 쓰고 있는 김혜지 의원을 자기 측근으로 두고 있는 유력 정치인도 있죠. 제가 어느 때 얼마만큼 투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제가 얘기하는 게 이 보수 진영에서마저도 정론이 될지. 지금은 그냥 찌끄러기 같은 새끼가 하는 얘기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오세훈 시장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김태규 부위원장도 직접 확인을 해서 두 분은 일단은 현실 파악을 한 거고, 나머지 분들한테도 오세훈, 김태규가 인식을 한 이런 것들이 빨리 전파가 되길 바랍니다. 믿기 힘든 현실일 겁니다. 믿기 힘든 현실일 거지만 대한민국 좌파, 언더도그마, 약자를 위한 자들이 한다는 행태가 이 지경인 걸 빨리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직시하고 좌파에 대한 환상을 깨기 바랍니다. 이거 보건의료에서도 되게 중요한 한 축의 일입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하고도 직결되는 일입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